보존 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명수 의원님은 안성에서 태어났고 무려 36년간 안성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안성의 전문가입니다. 안성의 현안과 수건 사업을 해결해 안성의 내일을 열어가는 모습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취수 기능을 상실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를 신속히 검토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장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이에 당사자는 여럿인데 반해 변경 등의 신청 권한은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만 한정돼 있어 줄곧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성과 평택에 걸쳐 있는 유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된 전망이지만은 취수원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오랜 시간 강력한 개발 규제로 일방적인 기생을 강요받아온 안성 시민들을 위한 현명하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예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애쓰시는 박명수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취수 기능을 잃은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취수원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존치 중인 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재산권 침해와 발전의 제약을 겪어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수질 보존 대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상하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경기도의 물환경 정책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토론회 패널 및 내빈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고 내빈께서는 패널분들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후에는 주제 발표가 시작되오니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상관없이 50만이 하나 같이 올라갔을까요? 네, 올라가서
더 내려주세요. 조명 올릴까요? 네, 근데요. 예. 예빈 더안 나오고. 여기 더 사진 네,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앞에 보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촬영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시만요. 이해 보십시오. 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빔은 꺼주세요. 빔은 꺼주세요. 빔. 빔은 꺼줘야 돼요. 촬영합니다. 다시 앞에 보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시만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토론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실 건데요. 좌장님 중심으로, 좌장님 오른손, 왼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희가 끝난 것처럼 박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다시 내려오실게요. 이상으로 토론회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 분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을 마친 뒤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자장님 주제 하에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기연구원 조영무입니다. 앞서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사실은 안성시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여건하고 지금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들어오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경기도 상황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늘 보니까 되게 막 LNG 반대 뭐 이런 게 있던데,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거대 사업입니다. 사실은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수도권 정책 자체는 지금 물, 전력 다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도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주로 맡은 정책들은 불환경 정책에서 보통 용수 공급망,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제 관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수도권 현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수도권에서 이용하는 물 사용량 자체는 한 거의 500만 톤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89%, 90% 정도는 대부분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성시 같은 경우도 거의 광역 5단계하고 6단계에서 공급되는 수도망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용수들이 다 이제 평택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사실 거기로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역 개발이 다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팔당의 가용수 자원량, 그러니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 자체는 지금 그 용인으로 1단계까지만 공급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의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창희 의원님도 계시는데 광주시는 팔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죠? 광주시 팔당댐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 주택 공급 정책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거 지역이 늘어오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용수 수요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도 물을 못 줍니다. 아마 그래서 취수 허가가 캔슬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안성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자체 수자원 정책 자체가 지금까지 가면서 광역망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는 증가하지만 급격한 증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각국 배분량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 여기에 현대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데 공업용수 5,000톤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의 용수공급 정책이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 저는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서서 그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용인 산단하고 지금 거기에서 가져가는 부분들 자체를 지금 평택은 얻어낼 건 다 얻어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상수원 보역이 이천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충남도 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안성이 지금까지는 되게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 안성만큼 평야지대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 개발제한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유통망 자체가 되게 좋아집니다. 지금 국지선 부분 자체가 지금 유통망이 좋아진다는 건 산업 입지가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안성이라는 데는 인프라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역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는 사실 전력도 그렇고요. 용수도 그렇고 전혀 이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전력망 체계는 다 남부권에서 올라오거나 동해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고민, 지역 개발은 어느 지자체장이나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 개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봉에 떠드는 메아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들어오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얻어낼 건 많이 얻어냈습니다. 거기에 뭘 얻어냈냐면 공업용수 확보 방안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평택구 수질 개선 사업 되게 중요하죠, 그죠? 지금 이게 중점관리 저수지라고 그게 국가에서 정한 사업 정책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는 평택구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정책들을 끌고 갈 예정인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담고 있는 앞서서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도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상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뭐냐면 안성시는 그간에 정책을 펼 때 사실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전체 플래닝을 끌고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용수 공급 체계 자체는 주요 댐을 중심으로 해서 다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용수 같은 경우는 그 상수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수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지는 질입니다. 질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금 국내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는 지금 과거부터 해서 이제 체계 자체가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다 광역상수도 체계로 다 바뀝니다. 주요 댐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주로 공급되는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들,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광역에서 받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상수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 추세가 현재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요 댐 수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로 다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이들 상수원 자체는 지금 한번 살펴보면 특권역시들은 주요 하천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취수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가져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대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의 600만 톤을 취수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있어요. 팔당댐 하류 쪽에 잠실 수중구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일 600만 톤을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양 자체가 300만 톤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거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서울시는 한강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나머지 특권역시들은 대부분 다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 취수원으로 확보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죠? 광역으로 받기 전에 안성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었고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륙 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수원을 존치시키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확장되고 오염원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수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수량 확보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르신분들 되게 많으신데, 과거에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안성천 지류들 보면 아마 개울이 물이 항상 풍부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불투수층이 그만큼, 불투수층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화가 그만큼 확장되면서 지하수가 안 들어가고 다 유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비가 올 때는 물량은 풍부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안 오는 시기는 거의 말라있는 하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을 존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이쪽 부분의 수질이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새로 신설되지 않는 이상은 다 지금은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러면 왜 없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량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역 개발을 또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다 이제 광역상수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이제 수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안성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받게 되면서 안성이 없어진 거고요. 나머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상수원을 없애려고 또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광교치수장이 있습니다. 광교저수지를 이용되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어디서 받냐면 팔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하여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광역 상수망에 대한 부분에서 왜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존치하는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되는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왜 자족률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나중에 위기 상황 시에
지금 강릉 같은 경우 심각한 가뭄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강권역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입니다. 하천이 안성천 수기하고 연결되지만 실질적으로 한강 수기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하 수맥입니다. 지하의 부존량이 얼마냐에 따라 그래서 지하수 수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성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을 보면 그 경작지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일찍 죽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지 사용료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족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원을 확보하고 가는 것은 위기상황의 대처 능력을 그만큼 완충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족률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에서 다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취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족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특광역시나 아니면 주요 대도심 자체는 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 85% 이상 아니면 90% 가까이 광역상수도로 의존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자족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팔당 상수원을 대형으로 쓸 수 있는 상수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특히 이제 그 자족률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충남은 거의 90%, 99% 가까이가 지금 광역상수도로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 이제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수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적인 부분입니다. 양과 질인데 이 두 개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한번 거의 이제 한 도시 수도권을 얘기할 때 팔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수도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팔당댐에 대한 기여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뤘던 거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수도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팔당댐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70년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당댐 같은 경우는 산 하류에서 취수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1일 1000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런 수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팔당댐에 여기 박명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수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게 해왔고요. 그래서 동부권 규제에 중심에는 항상 팔당상수원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자원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 그걸로 해서 다 공급받고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댐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체계를 가져가면서 이런 자족률이 떨어진다. 근데 대체 부분은 뭐냐면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자족률은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상수원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자족률하고 그러면 취수원을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돼. 우리 치수로 7,000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1일 7,000톤입니다. 2,000 치수량이. 근데 그 7,000톤을 가져가는데 정말 필요한 건지. 그러면 그간에 지금 만약에 이 치수원을 없앴을 때 하류 쪽에 그러면 오염원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안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양은 2007년, 그 다음에 상동,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오염원 변화가 일어났고 관리가 되었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안성입니다. 사실은 2003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던 시절하고 16년하고 21년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토지용 계획상에서 안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무런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축 사용 농가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플래닝을 못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 사용 농가는 사실 농가가 증가한다는 건 오염원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 사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었던 게 다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승인 지역인데 공장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가축 농가들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계획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오염원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원도 그 가축 농가에 대한 발생 부하량부터 해서 배출 부하량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가축 사용 농가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는 수질이 악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수질도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수생태 건전성, 그 수생식물들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사는 어류, 아니면 거기에 사는 미생물들을 보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갑니다. 수질이 악화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고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여기도 사실은 계획을 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리면은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플래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아무런 개발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 증가도 없고 실질적으로 폐수 발생량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이긴 하지만 고양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이 되게 치우쳐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투자를 했을 때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유천치수장 위치에 갖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핵입니다. 핵. 평지에 되게 노른자 땅입니다. 그렇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고양 같은 경우나 지금 상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공장 쪽으로 가축 분뇨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개소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염원 부하량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나타낼 때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오히려 계획 관리가 된다고 하면 수질은 오히려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볼 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안성이 해제됐을 때하고 지금 유천 취수원을 갖다가 해제할 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을 하는 전체 여기 시민분들이나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가야 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땅값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개발 탄력은 받겠죠. 근데 거기에를 무엇을 담을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비전을 얘기할 때 경기 안성 비전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테두리 제한된 것이. 그렇다고 보면 저도 이제 이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첫 번째 안성이 발전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인프라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옆에 살아요. 이 평택 취수장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게 몇십 년 됐어요. 여정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취수장을 일단은 없애고 거긴 평택 물을 먹지도 않아요. 허들의 물만 쓰고.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절대농지를 딱 묶였다고. 그럼 절대농지를 딱 풀어봐봐요. 개발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어르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아니 니네가 해제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갈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니까 니네는 해제해야 돼. 그게 용이십니다. 말고 절대농지 풀어봐봐요. 어떻게 되나. 딱 풀어보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자체는 전체 도시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서울 중심이었던 게
지금 경기도 판교로 움직였어요. 도시축이.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용인 L자 클러스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시축 자체가 동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혜택받는 데는 안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갖고 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부가가치 산업이 높은 업종들을 안성시는 유치하고 싶어 해요. 그죠? 지금 2차 전지 쪽 아니면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제일 부가가치 산업이 높은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용수 다소비 업종입니다. 인프라가 없어요. 전력도 없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번 상생할 수 있는 앞서서 이제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상생협력 방안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근데 상생협력이라는 게 지자체 간에 협력 체계로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는 얻어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거 먼저 해결해주면 잘 될 거야. 밑그림이 없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밑그림이나 상생을 누가 그려야 돼요? 걔들이 그려요? 아니. 걔들이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리냐고. 우리가 그래서 드려요? 제가 어떡합니까 이거. 안성시 분들 어떡합니까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플랜안을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드냐고 누가. 그건 안성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십 년 됐다라 몇십 년 됐다라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온 거를 여태까지 못하면서 여기서 우리들한테 아니 제가 드리는 게 안성시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컴랜드 됐어요. 같은 거 이게 옛날에 저기가 들어올 삼성 들어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안성시를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예, 지사님도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쪽 부분에. 김동윤 지사님 되게 아니 우리는 고려 예전부터 그랬어요. 관심 많다는 거. 다 선거용으로. 와서 얘기해라 그래. 무슨 쓸데없이 와갖고 떠드는다고 100번 설명을 해봐. 솔직히 그 다음에 해 그대라. 그래서 하여간 룰을 딱 들여다놓고 얘기를 해요. 그 안동시민 다 줘. 알겠습니다.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 뭐하는 거야 지금. 협치보좌님 계시니까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고요. 거기 플래닝에 맞춰서 인프라를 끌어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기는 끄라고 지나가면서 돈 받았어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의 지자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아니 솔직히 고압선 건너가면서 우리 고압선 이거 못 준다. 여기다 공장을 차려라. 이런 식인데 하면은 다 풀어놓고 시작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해놓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런 회의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연구 쪽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용수 공급 정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책에 있어서.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의 그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수 공급 정책입니다.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북부대 개발이나 서남북권 개발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추측이 되는 게 전력망보다 용수 공급 정책입니다. 지금 만약에 안성시에 이게 이제 취수장이 다 풀려요. 상선보기 선생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취수장이 다 풀려요. 다 풀리면 여기에 정말 좋은 제조업이 들어온다고 쳐요. 제조업체가. 근데 여기까지 관망을 깔아. 지금 삼성이 깔고 있는 국가산단이 금액이 얼마냐면 2조 3천억입니다. 상수관망, 물을 공급하는 망. 근데 여긴 더 길어요. 아니 1억 쓰는 놈이 10억을 아이고.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 부채가 쓰는 놈. 아닙니다. 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랑 부채랑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성시가 정책 위반자들이 고민을 하셔야 시장님도 고민하시고 여기 담당하시고 있는 국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업종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과 거기에 맞는 업종들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정말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키를 잡고 야 이렇게 갑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는 사실 평택 같은 경우는 7,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크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냐면 평택이 요구하는 건 이거 대신에 그럼 평택호 수질이 악화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계획관리로 가면 수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그런 거고요. 안성 쪽에서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그러잖아요. 충청도 쪽에 가봐요. 짝퉁 대리애들 거기 얼마나 지저분하게 내려오는데 다 축사예요 거기가. 네, 맞아요. 예? 근데 왜 걔들한테 콕 잡고 그러고 우리만 국대를 내놓냐고. 전국적으로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게 국가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해제 권한은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요 이과수를 해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과수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기야, 연구원이 있으니까 조금 들으시고. 아,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네, 조금 하시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연구를 갖고 와서 떠들고. 아니 어쩌면 뭘 모자라는 걸 몰라? 왜냐하면 이쪽에 그 해제 방안은 사실은 수신 연구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해제 쪽으로. 상생협력 방안 다 제시했고요. 근데 평택이 안 받는 겁니다. 그런 놈 줘야지. 지금 나가면서 뭐 이러는 거야. 맨날 부정말처럼 떠들고. 내가 20도 내가 이거 하고 못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양보를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차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노른자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계획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정말 안성이 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큰 그림에서 조금 플래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정부에 요구하시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회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지금 이번에 잘해준데 내가 대통령 나오면 무조건 좀 가져오자. 여기가 개발해준다. 하여튼 아셨죠? 그래서 다음 아마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게 된다고 하면 배우 3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잉크 기업들이나 주요 기업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분명하게.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땅을 많아야 한다.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얘는 와서 개발하는 중국에서 시작하는 팜랜드 같은 거 주적거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저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빗길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줘. 내가 다 할게. 시장님한테 가셔서 하셔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 위에 분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론이 다 있다. 근데 되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제도적 한계인데 이게 해제 권한은 승인 권한은 환경부 장관이 하지만 사실은 해제를 요청하는 건 평택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을 풀려고 하면 용인시처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아는 사람이 해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연구원 조영구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좌장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료집 책자를 지참하시고 무대 위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좌장께서는 바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한 방에. 이걸 그거 안 해주니까 우리 죽어버린다. 한 번 얘기하는 거야. 못하는 게 있어. 다 같이 나서. 아예 안성 전화를 없애요, 몇 번. 안녕하십니까. 치수기능 상실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의 사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치수시설의 폐지,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 대체 수자원의 확보 방안 및 수질보전 대책 검토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자장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토론을 마치고 시간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희 의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광주 출신 임창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광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팔당호 옆이 저희 고향이기도 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기 동부가 가지고 있는 상수원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박명수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물을 오염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제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물에 부족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물의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물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고자 해서 60년대, 70년대에 수자원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그때 대한민국은 돈도 없었고 또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규제가 뭐냐면은 여기 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일단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50년이 지나왔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물이 가장 많이 오염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막아도 그 상수원 보호구역 바깥쪽에서 엄청난 개발이 일어났고 그 오염원이 그대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의 하천이 깨끗해집니다.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하수도망을 잘 성취하고 하수 처리장을 잘 만들었더니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50년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규제보다 오히려 공공에서 제대로 된 하수도망을 만들고 하수 처리를 했더니 더 나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우리의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지금 박명수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자원 관련해서 야 우리 이제 예산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좀 개선하자 했더니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물이 부족한 것이 어떠한 원인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본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물 자체를 싱가포르에 없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위기가 그 국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50%를 다시 재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수원에서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상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재이용한다면은 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 중에서 우리가 먹는 물이야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업용수, 공장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물 또는 조경수나 농업용수 이거를 우리가 먹는 물만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물 이용을 분리하자. 그리고 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새롭게 도시 만들고 새롭게 산업단지 만들 때 여기서 물 재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투자를 해서 너네가 그대로 써.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양은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처럼 모든 물은 상수원에서 가져온다라는 기초위에 성립되어 있지만 재이용을 만약에 10% 한다면 그 재이용률이 싱가포르처럼 50% 한다고 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또 어긋난 또 이 막강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규제 지역에 있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규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 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이 수도권의 2,500만의 인구에 대비 그냥 너무 작게 또는 무시해왔거든요. 저는 이 구역 내에 있던 주민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좀 전에 발표자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도시계획이랑 개발 쪽의 전문가시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해서 이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설계하고 또는 해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발계획의 수립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피해를 봤던 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왜냐하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듯이 이 지역의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난 50년간의 우리의 피해를 녹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축사를 증설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폐수 처리와 하수 처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이 안성 지역의 평택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그 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국가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훨씬 더 기술의 혁신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 또한 이제 광주에서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수도권 보호구역의 규제 개선 그리고 그 규제가 개선됨으로 따라서 우리 광주라는 지역 아마 완성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미래에 맞게 재설계할 것인가와 함께 물과 관련된 또 최근에 기후테크에 대한 기술이 들어올 것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 물 기술, 기후테크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입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기 동부가 고려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이 경기 동부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고 이것이 곧 우리 동부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경기도 의회에서 박명수 의원님과 열심히 함께 구상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창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민 사재경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성 시민이고 공동민인 사재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주제 발표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정권은 평택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줄기차게 취수장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 저도 이장 볼 때 그렇게 했지만은 강변요과수로 해서 취수장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하되 강변요과수로 해서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이제 일부 해제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평택에서는 아예 요구를 묵살을 하고 안 들어줬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취수원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도 지역이 개발이 되면 평택 쪽에 인구 유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공도 개발을 일단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로 대안 없이 대안을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부분인데도 그걸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 일촌 취수장 유지하는 데 대해서 강변요과수를 그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강변요과수를 안 들어주니까 그럼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평택 쪽으로 한번 물을 흘려서 그러면 물을 흘려서 그냥 한번 그 물 공격을 한번 받아봐.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도 여기 다 공도 이장님들이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반제저수지에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승두천이 있고 맘스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유천이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만나냐 하면 불당 하수처리장 바로 뒤에서 물이 만나요. 그죠? 그렇게 만나서 그게 이제 한 700m 내려가면 안성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진사보호가 있어요. 진사보호라고 돌무더기 이렇게 싸가지고 그 해놓은 진사보호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진사리 앞으로 해가지고 수로가 쭉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저쪽 건천리 쪽으로 해서 유천리로 해서 합정동까지 내려가죠. 그게 이제 평택 쪽에서도 그 하천을 부를 때 승두천이라고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승두천이라고 돼 있는데 한 4, 5년 전에 평택시에서는 그 승두천 자체를 36m로 확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 소사동 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하면서 그 승두천을 36m로 다 확장을 해서 하천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 전에 그 확장하기 전에는 그 평택시청 앞에 그쪽이 비만 많이 오면 수물이 돼가지고 농지들이 다 물에 잠겼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천을 확장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와도 그 수해를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안을 생각을 해본 게 차라리 그냥 여기 진사도를 막아서 그 물길을 우리가 그리 돌리면 저희가 한 3.3m 정도만 평택시처럼 하천을 확장을 하면 충분히 그 물길이 그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꼭 우리가 물을 그리 흘리겠다 이게 아니고 너네 우리 요구를 이렇게 강변요과수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들이 안 들어줄 때는 우리는 물길을 이리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방법을 제시를 해서 평택시하고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평택에서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공도에서 오래 살고 또 공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안성시 황영주 전략 담당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시청의 전략기획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황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유천정수장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규제의 본질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또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규제는 반드시 그 규제를 통해서만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 또 그게 공정할 때, 그럴 때의 정당성을 갖는데 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는 우리 국민에게 부당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 안성시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6년 동안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 몇 가지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불공정과 불합리성입니다. 평택시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98%가 넘는 면적이 천안과 안성에 있고 정작 수혜를 받는 평택은 2%도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제의 혜택이랑 부담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애초부터 태생부터가 잘못된 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타당했다 하더라도 평택시가 이미 광역상수도로 물 공급받고 있고 또 국가 첨단산업단지 생산 협약으로 인해서 15만 톤 이상의 대체용수를 확보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제가 15톤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타를 냈는데 15만 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평택시에 4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이 돼 있다가 전부 해제가 됐고 유천만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천에서 생산되는 물은 1만 톤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상수원 규제를 수질 개선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부랑 경기도, 안성, 평택, 용인시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또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고 이 협력을 계속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수질이 악화되는 것,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또 수질 개선의 기대,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규제가 합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의 최종 목표는 수질 개선이 되면 해제해준다가 아니라 수질 개선은 수질 개선대로 하고 우리의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더구나 그 평택호 중점관리 저수지가 지정이 됐죠.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아까 조영모 박사님이 이제 연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수질이 악화된다. 이 인과성이 서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생활 오염이나 농약 같은 오염원들이 오히려 이 규제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해법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또 지금은 이제 명분도 실익도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제의 첫 번째 열쇠를 평택시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도 효과도 사라진 규제를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규제 자체보다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정부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죄송합니다. 예,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규제의 주체로서 해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규제가 꼭 필요한가? 또 이 규제의 무게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 안성시는 해제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몇십 년을 시민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했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당장 해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그 문을 두드릴 것이고 또 충남도와 천안시와도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들도 발굴해낼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수질 개선의 약속도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도 공정성도 사라진 규제, 이 규제의 가치가 우리가 46년 동안 안성과 천안에서 짊어진 규제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지 궁금합니다. 규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만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또 정부, 평택시, 그리고 우리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가 모두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고 안성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김용진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상하수 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박명수 의원님과 여기 참석해 주신 안성시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관련 시군과 함께 그 안성시 주민에 맞게 빨리 규제 완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규제 합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직면한 것이 평택 유천 상수구역 규제에 합리화하기 때문에 유천 상수구역 대상으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는 상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9년 7월 2일 날 평택시 주민들에게 한 15,000톤의 식수를 공급해서 상수원보호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합치면 한 106.3km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안성시가 67% 차지하고요. 평택시는 1.6%, 천안시가 31.4% 차지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평택시가 67% 차지하고 안성시가 1.6% 차지했으면 벌써 이거는 게임이 끝났겠죠. 그죠? 근데 평택시가 1.6%, 안성시가 67%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건 결정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안성시에서는 이제 평택시의 광역상수도 98.4%가 보호되는데 더 이상 유천 시장의 1.4에서 6% 공급하는 것은 이제 필요 없지 않냐. 이제는 이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억울하게 살았으니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맞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해제하면은 상류적에 개발돼서 평택시 가장 큰 우리 하천인 평택고로가 더욱더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안 된다. 또한 그 유천시장을 폐쇄할 경우 팔당 또 광역 상수도가 문제가 있을지 대체할 만한 식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5년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신경 쓴 것은 15년 4월 3일부터 그때 남경 비서관님이 있을 때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남경 비서관님, 안성시장님, 용인시장님, 평택시장님 모여가지고 삼성역 방향 모색 합의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상생협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확고히 하자. 평택시에 주장하는 것이 수질 개선이니까 이 수질 의미에서 다시 MOU를 체결하자 해서 경기도 환경부,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농어촌공사 6개 기관이 모여서 30년까지
수제 3등급 TOC, 뭐 COD, BOD는 들어보겠지만 TOC도 좀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나온 그 오염 지표인데요. 이것이 5ppm 달성하면 평택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21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4조 3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수질 계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요. 30년 되면 5ppm 이내로 기준을 맞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시간이 앞으로 4와 5년 남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죠. 그리고 좀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듣고자 민간장 협의체를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 주민 대표, 도의원님, 전문가들 모여서 14명에서 한 20명 구성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분기마다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좁혀지지 않고 좀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과 3등급 달성되면 뭔가 접근이 있겠는데 그 3등급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행선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 좀 시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24년부터 24년 동안 그 환경부의 제차에 걸쳐 평택과 중점관리지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 결과 환경부에서 지난 7월 5일 날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정 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구 수질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의원님이 계신데요. 이 양반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도법 개정 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이거 찾아가서 촉구해서 법 개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국회의원 윤종군 의원이 찾아갔는데요. 잠깐 여기서 법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평택시장이 아닌 안전시장이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필요성이 낮아져서 환경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안성시장과 평택시장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가서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찾아봤고 좀 빨리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 보좌관실에서 뭐냐면은 자기도 전문가 환경부 많이 법조인과 자문을 받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평택시에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법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 환경부의 의견은 또 기후변화로 해서 수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변화한 것도 기존에 좋은 지혜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기후변화 가뭄이 오기만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이 법은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린 끝에 앞으로 이 법은 추진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환경부에 찾아가서 그 안성시의 사정을 얘기하고 법령을 해제를 건의했으나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시에서 건의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자원이 합리화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대로 평택시를 설득하지 않으면은 이 게임은 끝나지 않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평택호 지금 책자가 있나요? 책자를 갖고 계시는가요? 혹시? 네. 책자 56페이지 보시면은 그동안 평택구의 연평균 수질 변화인데요. 15년부터 24년까지 TOC 4.5에서 5.9ppm 유지되고 있습니다. 24년도 보면 5.1ppm인데요. 우리가 협약 체계를 5ppm에 0.1ppm 모자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계 사업 121개 사업과 중점관리 대비 사업을 추진하면은 곧 수질 목표 3등급을 달성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도는 중점관리 저수지 수립을 빨리 하고 세부개혁을 추진해서 평택구 수질 개선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평택구가 예외가 되고 설득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해수유통 조력발전 평택구 청정호수 수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갑자기 뭐 해수유통 조력발전이 나오냐 의아한 분도 계시겠는데요.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은 물 개선되기 어렵고 항상 녹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여름에도 평택구는 녹조로 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해수 유통밖에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례로 시아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갔는데요. 거기가 방조제를 건설을 하기 전에는 COD가 3ppm이었어요. 근데 방조제를 건설을 하고 나서는 17ppm 엄청나게 오염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10년간 시아호 오염됐다, 죽음의 호수라고 불려진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시군과 모여서 결론낸 것이 해수 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해수 유통한 결과가 10ppm 했던 COD가 2.8ppm, 85%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시하고 방조제 수문에다가 조력발전소를 설치해가지고 연간 한 552기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이걸 전기로 S&T 단가 한 120을 적용해 보면은 연간 한 660억 원의 전기 판매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대강 사업할 때 여주 이포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소시적 발전 때문에 소량으로 설치했는데 거기는 소시적 발전, 그 하천의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시키는 사업이죠. 거기도 소시적 발전을 해서 연간 17메가와트에서 연간 11억의 전기 판매 수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아오와 여주 이포포 이런 사를 평택구에 적용해 보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책자에 쓰면은 57회 자단의 그림이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책자가 좀 없는 분이 안 가고 있는 반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평택구에 지금 방조제가 있죠. 거기에다가 시아오처럼 해수 유통을 하고 거기다 조력발전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평택구는 그 담수호를 농업용수와 고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류 지역에 한 7km에다가 가동부를 설치해가지고 그 가동부의 가동물을 농업용수와 고업용수로 사용을 대체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력발전을 설치해서 한 생산하는 양이 한 연간 197기가와트가 되는데요. 주민 13명에게 전기 공급할 양이 되고 이걸 또 전기료로 판매 단가로 환산해 보면은 한 236억 정도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해수는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담수는 환경부, 에너지는 산업자원부 그런 여러 기관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최소 사업비가 한 1조 2천 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20일 날 국정기획위원회 건의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거리에서 국정과제로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정과제로 조력발전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월 31일 날 산자부를 방문해서 평택고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반드시 선정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는데 다행히도 담당 사무관이 서해안 쪽에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한 곳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전라도에가 세명금을 선정했고요. 다음에 충청도나 경기도 그 중간쯤에 하나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서 평택고를 반드시 선정해달라고 간곡히 건의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듯 이 상대성이 있는 이 해제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가 않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경기도는 도의회와 그다음에 시군 주민대표 그다음에 관련 부문들과 항상 협력을 해서 하루빨리 수준이 개선돼서 합리적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분들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치수기능을 상실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